외국인들이 한국에 요즘에 되게 많이 오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유학 혹은 어학연수. 그때 우리 쇼츠의 주인공 그 친구도 사실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올까? 한국이 왜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평택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 서울을 잘 안 가다가 얼마 전에 서울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근데 한 진짜 5년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관광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나라가 됐구나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드라마나 음악의 영향이 큰 것 같기는 해요. 그 문화에 좀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뭔가 그런 그 K-pop 뭐 아니면 K-드라마 이런 거에 환상이 있어서 왔었지만은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울렸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K-팝이나 뭐 그런 그 K-컬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소수였으면 외국에서도 지금은 그 파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 내 친구가 K-팝 뭐 K-컬처에 대해서 막 되게 막 좋아하고 이래. 관심 없던 옆에 있는 친구도 그걸 보면서 궁금한데? 그래서 실제로 그 K-팝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직 한국을 안 가봤는데 오히려 얘가 한국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게 이제 뭔가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는 뭔가 그 한국 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그런 외모? 그런 그 룩이 정해져 있었거든? 아이돌 같이 생긴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약간 모방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K-팝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티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냥 막 그런 컬처에 되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 그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K-푸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K-팝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큰 게 나는 K-푸드였다고 생각을 해. K-팝은 너무 오래된 거고 유튜브에서 먹방 채널이나 막 ASMR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을 막 떡볶이 막 이런 것들 ASMR 하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거 아닐까? 맞아. 카디비도 막 불닭볶음면 먹고 그러는데. 맞아. 그 요즘에 또 그 고추참치가 또 되게 진짜? 완전 떴어. 아 그래? 고추참치?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치트키기는 해. 10년, 15년 전? 네, 서양권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것이 쿨한 문화가 아니었어. 아니었지.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특히 뭐 서양권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게 되게 쿨한 거야. 쿨하다고 표현을 하나? 근데 좀 트렌디해진 건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 한 10년 전에는. 막 미국 막 시골에 있는 월마트 같은 데 가면 한국 음식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일본 뭔가는 항상 있어. 하다못해 간장이라도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 까르보나라 불닭? 그거는 기본으로 다 있어요. 레전드지. 어딜 가든 맞아.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음식 보는 게 신기하지도 않아. 그런 데서. 맞아.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에 서양 국가에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거의 한국과 일본이잖아. 아직도 뭔가 일본 문화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게 조금 남아있고, 근데 한국 문화라고 하면 그런 오타쿠스러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치. 그냥 멋있는 문화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으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너서 접하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문화로는 그런 것 같아. 특히나 막 일본 패션을 따라한다, 뭐 일본 패션이 쿨하다, 막 멋있다, 이거는 조금 덜한데 일본 패션이 되게 유니크하고 하긴 하지만 좀 유니크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패션은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갖고 좀 우리나라 패션을 많이 따라하는 게 요즘에는 패션의 놀미다, 이런 느낌이야. 그거랑 K-뷰티가 있지 요즘에는. 그치.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막 시너지가 엄청난 거야. K-뷰티는 막 쇼핑백 테리어 터져 나가게 싸잖아. 사람들 오면 올리브영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싹 쓸어가더만 올리브영. 제가 쇼핑을 하러 사진 않더라도 자주 가는 편인데 윈도우 쇼핑 중? 자주 가는 편인데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 패션이,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갔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비슷해. 그 패션의 레벨이. 예전에는 난 그렇진 않다고 느꼈거든. 우리가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좀 덜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쇼핑하러 온 외국인들이나 여기 있는 한국인들이나 진짜 옷 잘 입어. 그 스타일링이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너무 멋있어, 둘 다. 그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옷 잘 입고 막 K-푸드 맛있고 K-뷰티 질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 안전하잖아. 어떤 곳을 가도 CCTV가 다 있고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불등이 많고 엄청 안전하니까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맞아. 맨날 미국에서 총소리 듣다가 그러다가 한국 와봐 얼마나 평화로워. 미국에서 번쩍하면 총소리고 한국에서 번쩍하면 네온사인. 저거 진짜
들어봤어 총소리? 총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한 블락이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헬기가 위에 이렇게 그 차 도망가고 헬기가 추적하는 거는 직접 봤어. 우리 동네였거든 그게. 그래서 저 찐이다. 우리나라는 되게 당연하게 그냥 우리 막 7살 때도 그냥 혼자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다 있잖아요. 걸어서. 맞아.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 좀 많이 데려다 주지 않아? 그렇게 바뀐 지 좀 됐어. 이제 그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알아서 하지만 초등학생까지는 아직까지는 데려다 주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 보면은 애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애를 데려다 줘? 애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왜냐면 내 세대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 그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갔잖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할 때 엄마가 우리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설명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교회 지나서 여기 출입문 지난 다음에 가면 학교야. 이래서 같이 한번 그 예행 연습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아니야 한 번. 한 번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멀지 않아서 도보로 어린이 기준 한 10분? 10분, 15분? 맞아. 그 정도 거리니까. 근데 요즘은 생각해보면 15분 말도 안 돼. 엄마들 개고픈 물어. 우리 애 납치당한다고. 우리 애 위험하다고. 우리 애 뭐 차에 치인다고. 근데 와 그 진짜 공감이다. 한 며칠은 같이 가줬어. 진짜 여기서 뭐 꺾어서 우회전하고 신호등 건너서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는 애들이랑 뭐 피카츄 사 먹고 뭐 그런 거 사 먹으면서 그냥 돌아오고 막 학원 가는 길도 알려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용돈도 학원 가서 학원 저녁 시간에 이제 친구들 다 라면 사 먹고 삼각김밥 사 먹을 때 먹으라고 그 용돈도 딱 주고. 맞아. 저 하루에 500원 받았습니다. 500원? 500원이면 그 물라면이라고 있어요. 종이컵에 라면을 물라면? 그건 처음 들어봐. 종이컵에 이렇게 울산에만 있는 거야? 라면 국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큰 솥 같은 거에 라면 국물을 끓이고 면은 이미 삶아서 소분을 다 해놓는 거야. 종이컵에 담아서. 그러면은 300원을 내면 그 종이컵에 라면 국물을 담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와 그런 게 있어? 그게 없었어 동네? 없었어. 우리는 기껏해야 그 컵떡볶이밖에 없었지. 아니 그거 너무 기본이고 나는 그 컵라면에 약간 그 피카츄 돈가스 200원짜리 그렇게 500원이면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 아니 물라면이라는 거 나 처음 들어봐. 그니까. 우리 동네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동네 문방구에는 다 있었어요. 문방구에 팔았다고 심지어? 문방구에서 그 불량 음식 많이 팔잖아. 문방구 아니고 약간 동네 분식점. 물라면? 이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검증 그 필요해. 쫀디기 있죠. 그 스프 그것도 출신이 울산이에요. 울산이 약간 할 게 없으니까 이 불량식품에다가 장난질을 많이 해봤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불량식품은 오지게 많았는데 물라면 일단 처음 들어보고. 와 그게 개꿀맛이었는데.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왜 한국에 올까? 특히 치안 정말 대박이고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는 요즘에 범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치. 사실 뭐 그 범죄가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진짜 잘 돼 있고 그리고 싸잖아. 싸. 대중교통이 우리 지하철 지금 얼마나 하죠? 1,500원 정도 할까? 에서 한 2,000원대도 있을걸? GTX는 더 비싸고. 와 진짜 갑자기 지하철 금액 물어보니까 버스 지하철 안 탄지 그러니까 안 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무튼 싼 건 알아. 엄청 맞아, 싸지. 맞아. 싸고 잘 돼 있고 환승 괜찮고 깨끗하고 1호선 제외 깨끗하고. 이러서는 그 정도면 진짜 천국이야. 뉴욕 지하철 이런 거 가봐. 그치. 그리고 약간 무료 공연 같은 것도 하잖아. 이러서는. 아 그래? 그 얼마 전에 풍선껌 빌런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개웃겨. 1호선 빌런 리스트 하면 한 얼마나 될까? 단소 빌런 뭐 이런 거. 뭐 많지. 아무튼 그리고 나는 가장 큰 게 난 물가라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항상 비싸다고 불평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급이 더 작잖아. 그러면 비싼 게 맞지. 근데 기본적인 건 그래도 보장이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병원에 가고 싶으면 큰 돈 안 들이고 그래도 갈 순 있고 걱정 안 하고 집도 월세도 사실 우리 임금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건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 그치. 근데 뭐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한다. 그럼 비싸 그러면... 솔직히. 왜냐면 강남에서 250만 원 벌어요. 월세 100은 생각해야 돼. 내 소득의 50%가 월세인데? 근데 그 강남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중 하나잖아 강남이. 강남 말고 서울. 근데 100만 원짜리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 보통 7, 80 하는 원룸 살지 않아 보통? 생각보다 힘들어 되게. 7, 80이. 예전에는 우리 모두의 인식이 어땠어? 5, 60 하면 뭐 원룸 살지 않나? 했잖아. 이제 그거 안 돼. 예전에 5, 60이면 좀 깔끔한 옵션 있는 원룸이었는데 이제 안 돼. 안 돼. 힘들어.
진짜 낮춰서 하면 7, 80일 거야. 이게 또 요즘 세대들은 기준이 높아. 그래서 아마 진짜 낮춰서 7, 80 가는 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아. 내 경험상. 근데 이거는 외국인 기준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지금 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싸. 걔네들이 예를 들어 뭐 영국,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기본 200만 원 내고 살던 애들이야. 그러면 싸. 근데 걔네들이 왔는데 나 혼자 사는데 뭐 쉐어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화장실 있고 내 부엌 있는데 100만 원 안으로 가능하네? 개싸다. 개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맞아. 근데 이게- 개꿀 했는데 한국 와서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봤는데 월급 너무 적게 주는구나. 이거 개싼 거 아니었다. 이렇게 아는 걔네 거지. 이제 재택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재택 아니더라도 뭐 이민 온 사람들은 그치 뭐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서 우리나라 임금 받는 사람들이면은 솔직히 현실을 알 텐데 만약에 뭐 걔네들이 뭐 디지털 노마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걸로 일하는 사람들이면은 개꿀이지. 개꿀이지 걔네는. 아니, 꼭 디지털 노마드 아니더라도 임금은 달러로 받는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여기 회사인데도 임금 달러로 받는 애들. 왜냐면 지사가 뭐 미국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걸 파견을 오면은 걔네는 그쪽 그거로 받으니까 월세 막 100만 원 중반, 200만 원 걔네한테 너무 꿀인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기 되게 좋은 게 물론 뭐 케이푸드 이런 거 다 잘 돼 있고 치안도 좋고 하지만 서해 바다 있지 동해 바다 있지 남해 바다 있지 산도 엄청 많지. 서울 중심에서 차로 2-3시간 안에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 한국을 다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럼 동부로 갈 거냐 서부로 갈 거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온다 그러면은 서울 갔다가 뭐 부산도 갈 수 있고 강원도도 갈 수 있고 맞아. 차로 2-3시간이면 걔네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 심지어 공항도 있어요. 공항도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제주 아일랜드까지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한국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중국 왜 못 가죠? 중국은 좀 빼자 이제.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뉴스에 중국 욕하면 이제 뭐 맞아. 뭐 벌금이라며. 벌금에 뭐 중국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다음에 감옥 가. 감옥 가 보내고 보내 어디 중국 더 못 가게. 점심값. 아까 왜냐면 물가 얘기해서 물가가 싸긴 나도 싸다고 느끼거든. 약간 해외에 나가야 역체감이 되는 거 그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외식 물가. 근데 점심값으로 얼마 쓰세요? 근데 요새 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비싸. 13,000원이 만 원 기본? 초반. 만 만 원 원 초반? 초반. 오늘 점심 뭐 드셨죠? 집에서 먹었는데요. 뭐 드셨죠? 오트밀. 오트밀? 네. 예. 근데 그 보통 밖에서 사 먹으면 뭐 드세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저한테 그런 게 물어보지 마세요. 얘는 잘 안 먹나? 1인분을 시켜도 반에 반도 안 먹고 다 버려.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의미가 없어. 근데 어쨌든 요즘 점심 식사가 10,000원이면은 나름 심리적으로 만족한다. 맞아. 괜찮은 거야. 그런 가격이 돼버렸어. 근데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은 그래도 꽤나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김치찌개 10,000원이에요. 맞아. 김치찌개 10,000원, 냉면 12,000원. 근데 김치찌개 10,000원인데 2인 이상이고 공깃밥 별도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두 명이 가도 20,000원이 아닌 거지. 특히나 요즘 환율 미쳤죠? 달러로 환산하면 뭐 8불? 요즘 미국 진짜 미쳤어. 맥도날드도 엄청 비싸져가지고. 그니까. 감자튀김 이거 하나 사는데 $5야.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한 7, 와, 8천 원 되지 7, 않아? 8천 원? 그러니까 세트 먹으면 한 15불 정도 한단 말이야? 2만원 돈 나오네.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완전 개꿀이지. 그치.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왜 오느냐, 왜 이민 오냐, 정착하냐를 생각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너무 싼 거야. 김치찌개 완전 요리인데 8불? 너무 좋은 거지 걔네 입장에서. 거기 밑반찬 쫙 나오고 막 김 나오고. 더 웃긴 거는 걔네가 김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얘네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뭔지 알아요? 쌈장. 맞아. 와, 쌈장 얘네 진짜 좋아해. 쌈장에 난 샌드위치에 그 스프레드처럼 바르는 거 보고 내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너무 맛있대. 외국인 친구들이랑 고깃집에 갔는데 쌈을 베어 먹어. 상추 쌈 싸서 베어 먹고 이러고 들고 브리또처럼. 근데 우리는 그 점심값 10,000원이 세금이랑 팁은 없고, 그러니까 10,000원이 그냥 그치. 그 다잖아. 셋 가격이잖아. 근데 걔네는 메뉴판에서 한 뭐 점심 메뉴로 해가지고 $12라고 해. 그럼 거기다 세금 10% 붙어. 거기다 또 팁도 내야 돼. 이러면 뭐 기본 한 2-3만 원은 밥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엄청 좋은 거지. 사실 걔네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지.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이제 은퇴하고 그렇지. 자금 좀 들고 가서 한 몇 억 있으면 거기서 평생 사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꼭 역체감을 해봐야 아는 거 같더라고. 우리보다 더 물가 비싼 곳을 가서 알게 되든 아니면은 뭐 동남아에 가서 뭐 알게 되든. 근데 내가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들은 걸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work ethic. 우리나라는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함이 깔려있고 사람들이 일 처리를 그래도 빠르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리고 뭐든지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되잖아. 특히 관공서 같은 데 가서. 그래서 걔네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냥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 무인으로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런 거 발급받을 수 있고 등본 받을 수 있고 근데 걔네는 그 출생증명서 그거 그 종이 한 장 옛날에 태어날 때 받는 거 가지고 평생 쓰는 거거든요. 그 잃어버리면 다시 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와, 진짜? 그래서 그 종이를 평생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권 같은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여권 갱신했는데 한 주말 껴서 한 3, 4일 안에 받았어요. 엄청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빨리 나오냐고. 자기네들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 그거 엄청 맞아. 모든 행정 처리가 빨라. 그리고 또 안경 맞추는 맞아. 것도 바로 뚝딱 나오고 그런 외국에서는 거야? 막 며칠씩 걸린대. 안경이 우리는 안경사가 눈 검사를 해주잖아. 미국은 따로 가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돼. 아, 그래? 그 검사를 따로 해야 돼. 근데 또 그 예약 잡아가지고 한 50불 정도 내고 검사하고 그 프리스크립션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는 거야. 그냥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기는 해. 근데 한국인으로서 살기에는 힘들 수 있으나 뭐 서양권 사람들이 와서 살기에는 너무 좋은 나라다. 지금까지 한국이 왜 이렇게 좋을까?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이것만 들어봐도 한국에 살기 정말 좋은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입장으로서는 왜 이렇게 삶이 빡셀까? 왜냐면 그 좋은 걸 우리는 다 누리고 있잖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잖아요.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한국인들이 이거를 매일 누리고 살아? 하면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극심하지. 자살률 1위지. 왜 이렇게 삶이 빡셀까? 욕심이 많은 거 아닐까? 한국인들 성향 자체가 그냥 계속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고 욕심이 더 많은 그런 스타일 근데 아닐까? 욕심이 많다고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해서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인 거. 우리가 그걸 매번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게 고마움을 모르니까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거지. 맞아, 그런 고마움을 거 알면 그치.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야, 어디 가봐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가서 살아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 자체가 약간 목표를 항상 되게 높게 셋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 여기면은 이 정도 왔으면 되게 잘한 거잖아.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가야 돼, 더 해야 돼, 이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잖아. 그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만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행복감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저 높은 곳으로 가려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좀 삶이 빡센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나라기도 하니까.